오늘 질문 많이 준비했잖아. 네. 아니, 왜냐면 이 질문 준비하느라고 어저께 밤을 샜다는 거야. 경제 노트라고 아예 이걸 만들었네. 가치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알지 나도. 그치. 그게 그건 누가 누구나 못해. 다 아는데 그치. 기업 가치를 봐야 돼요. 근데 기업 가치를 보는 방법이 있어. 그거는 펀더멘탈 기초 단단한지 그거 보는 거. 재무제표 보고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랑 뭐 써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뭐. 예, 맞아요. 근데 돈 잘 벌 것 같으면 사고 못 벌 것 같으면 안 사면 돼요.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미래의 이 회사가 돈을 잘 벌 것 같으면 사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예측하려면은 이제 공부를 하면 돼요. 업종을 공부하고 산업을 공부하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뭘 봐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제 저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랑 뭐 숫자로 이렇게 쫙 돼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우리 회사는 이러한 회사입니다. 그 주인은 누구고요. 작년에 뭘 해서 얼만큼 벌었습니다가 적혀 있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제가 이해 못하게.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과거는 필요 없다.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 그게 저한테 궁금한 거죠. 어떤 투자자들이 예측하려 하지 마라라고 한다고. 네.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은 예측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주가라는 녀석은 현재가 아니고 과거는 더더욱이 아니고 미래예요. 최소한 6개월, 많게는 3년까지 내달리기도 하고 돈이 많이 풀렸을 때는 더 많이 가기도 하고 긴축을 하고 있을 때는 아예 저 뒤에서 따라오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선행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이미 6개월, 1년을 앞서가고 있어. 그게 주가야. 선반영, 그게 킹반영이 그건데 근데 우리는 언제 투자하지? 주가가 6개월, 1년을 앞서가고 있는 이게 우리에겐 현재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투자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또 그 미래를 내다봐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건, 실건, 맞건, 틀리건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틀리면 잃는 거고 맞으면 돈을 버는 거고. 그렇죠. 근데 나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아까 안전마진이라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성진 대표님이나 뭐 버핏 이런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틀려도 조금만 잃고 맞으면 대박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뭔가 고평가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데 훨씬 더 빠르게 많이 성장하거나 개선될 수 있는 그 기업을 찾는 행위 그게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측이라는 걸 해야 하는 거고 근데 예측은 어디서 출발한다? 그치? 기업의 현재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현재 여기 있는 게 콘크리트 바닥인지 아니면 진흙 바닥인지 늪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뻘인지.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현재를 보는 거예요. 수익성, 안정성, 현재를 보고 거기에다가 성장성이라는 미래 가치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은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그러니까 ROE가 수익성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같은 자본을 돈을 투자해 줬을 때 얼마를 벌 수 있어 라고 하는 수익성과 성장성의 지표도 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업종 공부할 때 형님은 어디 가서 보세요? 형님의 애용을. 근데 FN 가이드 그 말씀하셨잖아요. 주식초등학교에서 100만 원 달래요. 뭐 이렇게 클릭 다 하니까 100만 원이 어떻게 한 달에 매달래? 이게 그 교과서 국영수 있고 여러 교과서 있는 대로만 보면 될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도 다 없어. 일단 좀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이 없을까요? 잘 정리되어 있는 네, 거. 이렇게 뭔가 이 업종에 대해서 쭉 알려져 있고 이렇게 거기 밑에 이렇게 다다다 이렇게 이거 와이스트리트 이렇게. 잘못했네. 그런 걸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주식 투자자들이 거기만 가서 보니까 근데 그 내가 지금 왜 고민을 하냐면 어디선가 일목요연하게 한 방에 빡 보여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건 존재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길 건너가면 국회 도서관도 있지만 그 안에서 책 하나 찾는 데만 해도 한 30분 걸리거든. 그런 것처럼 일단은 이렇게 해봅시다. 기업을 분석하는 건 사업보고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는 아까 알고 있었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초서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염송환 이사님 썼던 주린이들이 많이 하는 최다 질문 뭐 77가지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제 그건 기초서예요. 용어를 배우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일단은 어느 기업이든 관심 있는 산업에 기업을 하나 펼쳐서 사업보고서를 봐. 그럼 거기에 분명히 용어들이 나올 거야. 뭐 삼성전기면 뭐 MLCC가 어떻고 뭐 LG이노텍 뭐 카메라 모듈이 어떻고 막 이런 거 그러면은 그 용어 하나하나를 옆에다 대고 검색을 해보는 거야. 이게 이거구나라고 그 다음부터 읽히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를 한 번씩 읽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분석 보고서 기초 자료 같은 게 있어. 그건 내가 어떻게 찾아가지고 내가 올려놔 볼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산업은 이 산업이구나. 카메라 모듈 산업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고 또 그 안에 또 들어가는 부품들도 많은데
아, 이게 이런 산업이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군과 산업에 대해서 얼추 그림이 잡혀가죠. 그리고 또 여기서 재밌어지는 게 뭐냐면 증권사 HTS 같은 걸 깔면은 홈 트레이딩 시스템 깔면은 이미 그 안에 섹터별로 기업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 음식료 기업들 자동차 부품주들 이렇게 쫙 되어 있어. 하나하나 또 클릭을 해서 요약된 자료들도 같이 나와요. 뭐 하는 회사인지. 이렇게 보면은 일종의 업종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요거 우리 중천님이 쓰신 상장기업 업종 지도. 요거 보면 산업부터 기업들까지 나무 줄기처럼 이게 자동차 산업이야. 그럼 이제 거기에 관련된 뭐 부품들, 바퀴 만드는 회사, 그치? 핸들 만드는 회사 이렇게 쭉 있고 있다는 거죠. 요거 보면은 좀 도움이 돼요. 우리 제가 너무 많이 봤네. 수업료도 못 드리고. 아니야. 이거 커피 사왔잖아. 이렇게 따뜻한 방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지원하십시오. 청년님 질문 많이 해주세요. 주린이 부끄러워서 차마 질문 못하는 것도 해소가 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와이스트리트. 그러니까 실전 투자자분들의 눈높이도 맞춰드려야 하고. 저 같은 애도 조금 봐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가 되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상파나 케이블 경제방송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맞춤형으로 막 다 하면 되는데, 그래서 처음 보고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이렇게 좀 주린이 콘텐츠 가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퍼가 12M이 적혀있는 퍼 있잖아요. 아. 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만의 생각인데. 12M? 여러분은 아마 지금 12M이 뭐지? 3M? 12M? 말씀하신 걸로는 예시를 들었던 게 그 당시 현재 주가가 10,000원인 회사가 있고 목표 주가가 이제 앞으로 50,000원이다. 미래의 순이익이 EPS가 얼마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EPS가 늘면 그에 맞춰서 멀티플을 줘야 되니까 퍼가 늘어나는 게 맞다. 왜냐면 순이익이 늘었으니까. 근데 퍼가 총수익분의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총수익이 늘어나면 분모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퍼가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A라는 회사가 지금은 퍼가 10이고 12M 퍼가 5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 순이익이 늘었으니까 퍼가 준 거 아닌가? 그러면 이 회사는 미래에 돈을 더 벌겠지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퍼를 적게 줬으니까 돈을 못 벌 거라고 적혀 있는 건지 해석을 하는 방법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자, 이제 밸류에이션 강의 갑니다. 밸류에이션. 주식 공부한 지 3일 만에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네. 좋은 자세요.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아무것도 믿지 말라고. 정답은 없다고 했잖아. 예. 밸류에이션도 물리학이 아니에요. 정답은 없어. 극단적으로 PER 100배가 쌀 수도 있고 PER 3배가 비쌀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상대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정답은 없어. 그리고 PER은 EPS,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죠. 네. 그러니까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면 그게 PER 몇 배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반대로 주가는 EPS, 주당 순이익 곱하기 PER. 주가는 이익과 멀티플의 함수다. 라고 하는 게 그거걸랑요? 근데 이제 거기서 궁금한 건 어떤 거? 10퍼가 있고 12M이 5퍼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퍼가 상대적으로 줄었잖아요. 그럼 줄었다라는 거는 이 순이익이 늘어나서 분모가 커졌으니까 준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 회사가 분자가 커니까 멀티플을 작게 준 건지. 뭔지 알겠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친구가 말한 건 뭐냐면 12M이라고 한 건 12개월 12months forward일 거예요. MF라고 아마 써 있을 거예요. 12개월 선행 EPS.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 후에 이 회사의 실적은 얼마가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통해서 미래 실적 대비 PER은 얼마야 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과거 확정 실적 대비로 했을 땐 PER이 10배인데 이 회사 순이익이 2배 늘어난데 그러면 12개월 후에는 PER이 5배 된다라는 거잖아요. 분모가 늘었으니까. 그거는 실적 추정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가만히 있어도 PER이 싸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봐봐, 미래에 지금 요만큼 있는 실적이 미래에 2배가 된대. 그러면 주가가 요렇게 똑같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잠깐만요. 밸류에이션 더 싸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실적 성장세 대비 주가는 아직 못 올라 있으니 우리가 먼저 가서 이거를 사놓고 기다리면 나중에 실적이 우리의 예상만큼 올라오면 주가도 따라와서 올라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하는 행위, 아주 기초 편인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좋든 싫든 예측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실적 추정치가 지금보다 높냐 낮냐, 당연히 높아져야겠죠? 그리고 또 항상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다음의 예상은 더 좋아야 되는 거고, 다다음의 예상은 더 좋을수록 좋은 거고. 이해가 가요? 그래야지 얘가 성장도 하고
성장세도 가팔라지는 거고. 그러니까 PER이 낮아지는 효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적 추정치가 올라오든지 네. 주가는 가만히 있는데 실적 추정치가 올라오든지 아니면 실적 추정치는 가만히 있는데 주가가 빵 올라가든지. 올라가든지. 그럼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이 12M 그러니까 PER이 떨어지는 거는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12M 결과죠. 이거 좀 적어놔야겠다. 이게 말장난 같아서 약간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헷갈려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를 예측하면 돼요. 첫 번째 실적을 예측하면 돼요. 예. 그건 EPS잖아요.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네. 될 건가.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어렵지 당연히. 그러니까 뭐 이 산업이 성장 산업인지 봐야 되는 거고 그 업황이 호황인지 성장하는 사이클이 돌아왔는지 이 기업이 그 중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지 어떤 특출난 제품을 잘 개발을 했는지 그래서 경쟁사보다 더 많이 버는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실적을 추정을 하는 거죠. 또 정밀하게 매출이 얼마 나가고 이익률이 얼마니까 거기에 과거 뭐 평균 이익률을 곱해보면은 영업이익이 얼마 남을 거야. 그 대략 법인세 얼마 내고 나면은 순이익은 얼마가 될 거야. 뭐 일회성 비용들 또 감안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순이익을 산출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성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으니까 그건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치고 두 번째 멀티플을 예측을 해야 돼. 멀티플 몇 배 줄지. 몇 배 줄지. 자 그런데 그 PEG라는 것도 있어요. 피터 린치가 얘기한 건데 그로스 그 뭐냐면 이거를 1배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3배요. 매년 영업이익이 10% 성장하는 회사가 있어. 그리고 이 회사는 PER이 10배야. 그러면 얘는 PEG는 1배가 되는 거야. 10% 성장하는데 10배를 주는 회사는 1배다. 그렇지. 아, 근데 예를 들어서 매년 5%씩 성장을 하는 회사가 있어. 근데 이 회사 PER이 5배야. 그럼 PEG도 1배예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이야기를 한 게 물론 이 양반이 그러니까 오래전에 은퇴하셨기 때문에 옛날 기준일 수도 있어요. 근데 PEG가 1배 이상이면 고평가, 1배보다 낮으면 저평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10%씩 성장하는 회사인데 PER이 5배야. 그럼 이건 싸다. 근데 매년 10% 성장하는 회사인데 PER이 20배다. 그럼 PEG가 2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좀 비싸.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장세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더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극단적으로 내가 자 PER 100배의 회사가 있어. 이거 비싸 안 비싸? 모르죠. 지금 코스피 평균이 10. 과거 역사적으로 8배에서 뭐 12배, 13배 왔다 갔다 했거든요. 평균 한 10배 안팎이에요. PER. 그러면은 PER이 100배다. 그럼 코스피가 받는 밸류에이션이 10배를 받는 회사야. 이 회사는 비싸요, 안 비싸? 근데 그 카카오 네이버 쳐봤거든요. 응. 50 적혀 있더라고. 12M 퍼. 카카오. 그러면 비싸, 안 비싸? 제 생각이에요. 어. 퍼 개념이 그거잖아요. 내가 이 회사를 다 샀을 때 50년 들고 있어야지 내가 본전 뽑는다 이거잖아요. 이거 뭐- 배웠네. 비싸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PER이 1배면 이 회사의 당장의 순이익으로 1년 지나면 이 회사 시가총액을 살 수 있다는 네. 뜻이잖아요. 1년 만에 내가 본전을 벌 수 있다. 근데 PER이 10배다. 그러면 이 회사 내가 인수했을 때 10년 걸린다. 본전 뽑으려면 10년 걸린다. 이게 그냥 PER 뭐 10배 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PER이 50배야. 그럼 50년 걸린다는 거네. 근데 그건 또 아닌 게 추시원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앞으로 성장할 거니까 내년엔 3배도 벌 수 있고 4배도 벌 수 있으니까 이 회사 정도만 멀티플 50배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렇지. 그걸 근데 이제 그거야. 예.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아니면 카카오라는 회사가 매년 50%씩 성장을 해. 100억 벌었다가 150억 벌고 150억 벌고 그 다음에는 220몇 억을 벌어. 225, 또 반짜리. 그 다음에만 350억 벌어. 예. 그러면 어때? PER 50배도 싼 거야. 예. 그런 회사는 멀티플 50배 줘도 되지. 매년 50%씩 성장하는 엄청난 회사인데 회사니까. 그때는 싼 거예요. 근데 PER을 50배 받던 회사가 그래도 매년 못해도 한 40-50% 성장하지 않겠어 했는데 성장률이 못하면 20%가 나왔어. 이제 빠라라. 근데 성장률이 20%라는 건 이 고도화된 경제에서 엄청난 성장이에요. 사실은 20% 성장하는 게 기업이 성장을 하는 게 그쵸? 20%. 전년 대비 20% 성장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근데 주가라는 녀석은 난 50% 성장할 걸로 미리 난 예측하고 가 있는데 근데 20% 성장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보다 못 부러지는 미쳤으니까. 그게 주가가 부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추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밸류에이션을 추정을 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 첫 번째, 내 예상만큼 실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르고 그것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 멀티플 할인이 시작이 되면 악몽이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PER 100배. 그게 괜찮지. 혁신회사지. 저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회사고 세상을 지배할 회사인데. 근데 나중에 이제 뭐야? 사람들이 자동차 출하 대수 보잖아. 실적을 보기 시작했잖아. 많이 팔렸나 적게 팔렸나. 그렇지. 근데 그전엔 자동차 출하 대수 생산 대수 안 따졌거든. 혁신 기업이니까. 인공지능 회사니까. 근데 지금 어때? 자동차 출하 대수, 인도 대수를 보거든. 현대, 혼다, 포드, 스텔란티스 이런 거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의 PER 100배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막 현실적으로 보는 거야. 성장률 대비 PER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고퍼 주식이라고 하는 멀티플이 큰 주식에 투자할 때는 그만큼 더 조금 위험 관리를 더 잘 해야 돼요. 우리 선진장님이 선행퍼를 잡아야 됩니다. 미래 이익.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MF, 12 months forward, 그러니까 12개월 예측치를 바탕으로 한 PER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는 뭐 바이오라든지 엄청난 성장 산업은 2년 뒤 실적을 땡겨오고 지금은 PER이 150배지만 내년은 PER이 한 130배지만 24년 되면 25년 되면 이 회사가 지금 준비한 게 그때 대박이 날 수 있으니 25년 PER 대비로는 35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35배를 주고서라도 지금 사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게 굉장히 장밋빛이지. 근데 이거는 무조건 된다. 2년 뒤에 무조건 이건 현실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야, 그거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 그럼 안 사요. 지금 위험하니까. 금리도 이렇게 높은데 그러면 안 사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게 현실이 됐어. 대박이 났어. 그러면 2년치를 먼저 땡겨온 주가가 맞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틀렸어. 개발에 실패를 했어. 아니면 개발을 다 했는데 고객사가 이걸 안 사준대. 왜냐면 타사에서 더 기술을 싸게 잘 만들었는데요. 그럼 이제 망하는 거죠. 약간 그 타로 점쟁이 스타일이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확실하지도 않은데 무조건 된다. 아니, 기껏 얘기했더니 타로 점쟁이가 왜 나와? 그러니까 그 무당 스타일이네, 무당. 미래를 예측해버리니까 그거는. 근데 그런 거는 잘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150배나 주고 왜 사? 그냥 적당히 좋고 싼 거 사갖고 차단 되잖아요. 이거 안 좋네? 하고 딴 거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 안 좋네? 150배 너무 비싸. 그래서 그 형님 강의하신 것 중에 ROE 강의 있잖아요. 거기서 고 ROE가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를 이제 조금. 자, 근데 이거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상원 씨 손에 새 한 마리가 있어. 근데 저쪽 가니까 숲속에 오색 찬란한 새들이 한 1000마리가 있어. 근데 이 새 한 마리가 100만 원, 1000만 원을 해. 저기 날아다니는 새들 안 잡고 싶어요? 이게 새라고 칩시다. 잡은 상태에서 저기 오색 찬란한 저 새 한 마리만 잡으면 1000만 원이야. 근데 한 1000마리, 10,000마리 날아다녀. 잡으러 갈 것 같아? 안 잡으러 갈 것 같아? 잡으러 가야죠. 이제. 잡으러 가겠지. 자, 잡으려고 하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져서 이 새가 날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넘어지다 너무 꽉 잡아서 새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잘해서 얘도 지키고 쟤도 잡고 한 손으로 새도 잡고 가방에 넣고 막 이거 뭐야 잠자리채로 잡아서 10마리를 잡을 수도 있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숲속에 있는 새 100마리보다 내 손 안에 있는 새 한 마리가 훨씬 더 낫다. 이게 그 약간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치 투자, 안전마진 관련된 이야기인데 내가 잡을 수 없는 것 혹은 내가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투입해야 하는 것 대비 내가 적은 리스크로 얘는 모이만 주면 되잖아. 얘는 내가 현실에 갖고 있는 새고. 그래서 내 손에 있는 새 한 마리가 숲속의 새 뭐 100마리, 1000마리보다 더 낫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논리 싸움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어쨌든 결과적인 목표는 주가 상승 좋은 회사를 찾는 건데 이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그걸 이제 수치화해서 하는 것들이 부분이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그냥 기업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냥 제가 생각한 건데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논리 싸움인 것 같아요. 야, 진짜 좋은 얘기죠. 그래서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네요, 일단은.